안녕하세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TV입니다. 오늘은 김정아 씨가 바쁜 관계로 AI인 제가 대신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변화하는 한반도 시기에 맞게 중요한 주제를 오늘 방송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김정은이 만든 7.1 전쟁 한반도 공산화 계획입니다. 김정은의 7.1 전쟁 작전 계획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거나 북한이 남한을 기습 공격하거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시 핵, 미사일 등 비대칭 전력으로 초반 기선을 잡고 미국 증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7일이나 늦어도 15일 안에 한반도를 점령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1단계 북한군의 대대적인 기습 공격. 선제 기습 전략에 따라 북한은 전방 북방 한계선 일대나 서북도서 지역에서 아군 함정을 공격하거나 백령도, 연평도 등에 포격을 가하고 공기부양전과 항공기 등을 이용해 섬을 점령하는 등의 기습적인 국지 도발을 거는 것입니다. 2단계 전면전으로 확대. 우리 군은 국지 도발 대비 계획에 따라 북한군이 도발할 경우 어느 부대에 어떤 전력이 어떤 무기로 몇 발의 사격을 가해 보복 타격에 나선다는 세부 지침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더라도 최단 시간 내에 적 도발 및 지원 세력을 제거하고 확전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전면전을 위해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와 방사포를 타격하기 위해 KF-16 전투기와 F-15K 전투기가 나서면 황해북도 사리원시와 봉산군 일대에 배치된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SA-5, 황해남도 해주시와 옹진군 일대에 배치된 SA-2/3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백령도와 가까운 황주 비행장에 전진 배치된 미지-23 전투기를 요격할 것입니다. 3단계 핵미사일 비대칭 전략으로 공격. 김정은이 새로운 작전 계획에 핵과 미사일 사용을 계획하고 반영하고 있는데 미 본토에서 전략 수송기로 나흘 내에 들어오는 미군 전력은 막지 못하더라도 알래스카와 하와이, 괌, 일본에 배치된 미군 전력의 발을 핵과 비대칭 전력으로 묶어놓을 수만 있다면 손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4단계 미 증원 전력 차단. 한반도에 전면전이 발발할 경우 미국은 가용 전력을 우선 투입하고 단계에 따라 확대의 병력을 증원합니다. 북한군은 미군 대규모 전력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필살적으로 막아 그 시간 안에 부산을 점령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협상에 나서는 것이 목표입니다. 5단계 특수전 병력 투입. 휴전선 일대에서는 재래식 전쟁이 진행되는 4.2 대규모 특수부대를 대한민국 후방에 침투시켜 주요 시설 파괴, 요인 암살, 보급로 차단 등으로 한국군 후방에 제2전선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와 종북 세력을 규합한 소요 사태 유발 역시 전략의 일부이며 이러한 전략은 과거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집어삼켜 공산화시키는데 효과가 정말 좋았던 전략이었습니다. 6단계 7일에서 15일 이내 한반도 점령. 이 모든 과정을 7일 이내에 하지만 상황에 따라 최대 15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김정은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7단계 반동 분자 색출. 이 과정은 과거 6.25 직후 북한군 점령 지역에서 공산 세력이 붉은 완장을 차고 앞장서서 지역 유지와 부유층, 군과 경찰 등 공무원들에 대한 처형에 나섰던 상황과 유사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집권 후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군사력을 증강해왔습니다. 또한 2013년 이후 김정은은 군단급 군부대를 2에서 3차례 반복해 방문하며 새 작전 계획에 따른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손에는 핵미사일과 120만 대군이라는 위험한 장난감이 쥐어져 있습니다. 북한군보다 강했던 이라크도 세계 최강의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끝내는데 한 달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김정은이 계획하는 7.1 전쟁이 실패할 확률은 크다고 생각되지만 비대칭 전력인 핵과 화학무기 사용은 완벽 차단돼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알아야 할 내용은 김일성의 항일무장 투쟁 시기 사용한 유격전술의 기반으로 구성된 김일성 전략전술이라고 봅니다. 김일성의 전략전술을 종합적으로 표현한 것이 1971년 인민군 창건 23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 민족보위성 부상 한익수의 보고입니다. 한익수는 당시 보고에서 집중과 분산, 적극적인 방어와 배후교란의 배합, 대소부대 활동의 결합, 정규전과 유격전의 배합, 즉시적 반격전과 연속적 타격전, 적배 후의 제2전선, 형성, 유격전 저격수 및 유동포 활동,
비행기 탱크 사냥 운동 등 김일성의 전략전술법은 현대전과 혁명전쟁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김정일 역시 야간전과 산악전으로 상대 측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격파하고 전격전, 유생역량 말살, 전쟁 사상의식의 고취를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결정적 시기 도래시에는 전면전을 감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운용으로 대량 선제 기습과 속전속결 방식으로 전쟁 주도권을 장악하여 승리를 쟁취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전쟁 초기의 돌파구 형성과 주도권 장악을 위해 이미 1960년대 초부터 생화학 무기를 연구하기 시작하여 최전방의 연대급까지 화학소대를 운영하고 있고 사단별로 땅굴을 굴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료들은 지금 김정은의 7.1 전쟁 계획의 기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과거 북한은 1958년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을 때까지는 중국군과 인민군의 연합작전을 전제로 한 군사전략을 수립하였으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비로소 인민군의 독자적인 전략이 확립되었습니다. 김일성은 1969년 1월 인민군 당위원회 제4기 4차 전원회의 연설에서 6.25 전쟁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전쟁 승리의 결정적 요인은 현대전과 유격전을 배합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일성은 이어서 정규부대, 유격부대의 배합작전, 소부대와 대부대의 필요성, 경보병부대의 조직과 무기의 경량화 곡사포와 저공비행기의 증강 산악전의 중시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북한군의 산악전, 유격전을 기반으로 한 군사전략이 중심이 되어 모든 전투훈련이 시행되었습니다. 북한의 군사정책 기조는 국방자위 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한 우위의 군사력을 건설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북한 헌법 제60조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고 규정하여 국방자위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동자적인 혁명전쟁 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자립적인 군사공업기지를 완성하여 획기적인 자위력의 육성과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전전선의 남침용 지하갱도를 건설하기 시작하였고 1980년대에는 4대 군사노선을 보강하는 시기로 예비전력의 정규군 수준화, 현대전 능력 보강에 따른 민간의 군 지원을 위한 국민일치 강화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기계화 군단 및 지구사령부 설치, 스커드 미사일 등 고도의 정밀무기 개발에도 주력하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김정일이 정군을 주체사상화하는 데 대한 군건설 노선을 제시하고 북한의 군대를 혁명의 군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내세우며 통일혁명 무력과 일당 독재체제 보호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김일성의 전쟁관에서 출발한다. 김일성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혁명전쟁을 전개하였으며 6.25 전쟁도 조국해 방전쟁, 정의의 전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속공기동 전략과 포위선멸 전략을 주내용으로 하는 소련군의 야외교령에서 출발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6.25 전쟁의 경험을 응용하여 현대전과 혁명전의 배합이라는 기본 전략 전술을 설정하였습니다. 1950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6.25 전쟁 실패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 지형에 맞는 새로운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것이 현재 북한 군사전략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제연합군의 반격으로 후퇴 중이던 김일성이 자강도 만포시 벼루리에서 패퇴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북한군의 전략 전술을 재검토하였습니다. 1. 민병대와 같은 예비부대의 부족. 이적 공군의 우세에 대한 부적절한 준비. 3. 현대전 수행에서 군사령관의 능력 있는 지도력 결핍. 4. 군장비의 낙후. 5. 부대의 엄격한 교육을 확립하지 못한 점. 6. 산지전과 야간전투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고 준비를 못한 점. 7. 후방 공급 활동과 방위를 위한 불충분한 조직. 8. 부대에 대한 불만족스런 정치교육 등입니다. 북한은 쿠바 사태와 중소 이념 분쟁이라는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4기 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국방력 강화 문제를 토의하고 인민경제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군사력을 강화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군사우선 정책하에 4대 군사노선을 실천 방도로 채택하였습니다.
4대 군사노선은 한반도 지형의 특수성과 한국전쟁의 교훈을 토대로 1. 인민군대와 함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를 사상적 군사적으로 무장하는 전임무장화. 2. 자연지리적 요건에 맞게 북한 전역을 군사시설화하고 갱도화하여 찰벽의 요새로 만드는 전국요새화. 3. 모든 군인을 유사시 한 등급 이상의 높은 직무를 수행토록 하는 전군간부화. 4. 인민군대를 현대적 무기로 무장시켜 능숙하게 다루고 현대적 군사과학과 군사기술을 소유토록 하는 전군현대화를 말합니다. 이런 4대 군사노선 정책에 따라 지금 북한군과 북한 주민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동계훈련에 모두가 무조건 참가하는 기반에 적응하게 된 것입니다. 북한의 전쟁 침략의 야망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일성 할아버지부터 김정일의 아버지, 손자 김정은에게까지 이어진 북한의 대남적 화통일 노선은 결국 침략전쟁의 정책적 노선이었으며, 이는 우리 대한민국이 오직 한민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북한을 마냥 평화로 해결하자고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많은 자료들이 많지만 가장 짧으면서도 팩트만 영상에 담고 싶었던 의도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공감되신다면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